녹화가 예. 자, 2020학년도 2학기 김천대학교 조직학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교시고요. 제 이름은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은 전 과목이 아마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8월 마지막 주이긴 한데 오늘 시점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300명이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2020년은 아무래도 조용해질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마 코로나 강의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들여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또 예, 함께 또 역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돼가지고 저도 참 어색한데 여러분 힘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와 함께 하게 되는 과목은 일단 여러분들 조직학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조직학이라고 하면은 자, 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자, 조직학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직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식물의 세포와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현미해부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학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과 식물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동물과 식물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세포와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미해부학이라고 해서 현미경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학을 공부할 때 이번 학기에 조직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 과목이니까 동시에 얘기를 하자면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림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그런 과목이 바로 조직학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와 조직을 연구하는 어떠한 연구 학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조직과 세포를 조직 절편을 제작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세포와 조직을 떼어내서 절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을 절편으로 만들고 절편으로 만든 조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학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조직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현미경이 꼭 필요하고요. 세포와 조직을 절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된 학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조직 검사학이나 조직 기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 배우고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그것을 조직학이라고 한다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직학은 사실은 연구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이런 세포의 조직은 이렇게 생겼구나. 저런 세포의 조직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연구를 하는 목적이 강한 학문인데 이것들이 사람에 대한 조직학으로 내용이 축소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조직, 인간의 조직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떤 병에 걸리면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조직에 대한 연구는 많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임상병리학과를 들어온 학생들이 조직학을 배우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연구 목적의 조직학이라기보다는 병리학, 여기 나와 있죠. 병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병을 진단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서 임상적인 그 검사를 위한, 이 사람이 조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응용 연구 분야의 학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 연구 학문, 사람의 조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연구 학문이기보다는 정상 조직은 이런데 이런 조직을 벗어나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조직학으로 더 접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상병리사가 되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학년들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임상병리사가 되었어요. 임상병리사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을 공부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병원에서 진단 보조를 합니다. 야, 이거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딱히 좋진 않네요. 자, 병원에서 진단 보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임상병리사가 어떤 일이 뭐 추석 되면은 이제 친척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자주 물어보잖아요. 임상병리사는 어떤 일을 하니 이런 거 자주 물어보는데, 사실 임상병리사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가령 얘기를 드리자면은 의사가 이 사람은 어떤 병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령 열을 재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그죠? 예. 가장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혈액 검사, 뭐 혈압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검사를 의사가 다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 오세요라든지 소변을 받아 오세요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자, 뭐라고 할까, 아주 거칠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검사는, 그러니까 진단을 도와주는 모든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화면에 그림으로 결과가 뜨는 게 있고, 화면에 글자로 이제 결과가 뜨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화면에 그림으로 뜨는 검사는 대부분 다 방사선사가 한다면, 화면에 글자로 뜨는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사선사들이 근무하는 곳을 영상의학과 이렇게 부르고요. 영상이 뜨니까요. 임상병리사들이 근무하는 곳을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피를 뽑아가면 적혈구가 얼마나 있다, 백혈구가 얼마나 있다, 혈액 안에 전해질이 얼마나 있다, 단백질이 얼마나 있다, 다 임상병리사가 검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이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혈액학, 임상화학, 그 다음에 미생물학, 그리고 임상생리학과, 그 다음에 조직병리학. 그래서 임상병리사라고 하면 최소한 요 5과목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쭉 쥐어짜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임상병리사라면 최소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5과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미생물학 말고도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분자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염색체도 알아야 되고 유전학도 알아야 되고 알 거는 많죠. 알 거는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한 과목씩 정도는 배우셨겠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조직학은 크게 조직병리학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병리학이라는 검사 파트는 뭐냐? 다른 것 중에 몰라도 암을 검사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혈액을 검사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혈액을 검사할 때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혈액을 피를 뽑아 가지고 원심 분리에 돌리면은 이제 위에는 물이 뜨고 밑에는 물이 아닌 찌꺼기가 가라앉는데, 찌꺼기 이 혈구 성분을 검사하는 게 혈액학이라면 위에 떠 있는 물을 검사하는 게 임상학이죠. 그죠? 그래서 혈액을 검사하는 2가지 학문, 그 다음에 몸에서 어떤 미생물이 감염됐을 때 그 미생물을 검사하는 미생물 검사 학문, 그 다음에 암을 검사하는 조직 검사학,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신경이나 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검사하는 임상생리학,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워야 되는 조직학은 크게 이 조직병리학 안에 들어가는, 즉 크게 보자면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동시에는 못 쓰겠네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새학기 맞아가지고 저번 학기에도 물론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해보긴 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들 같이 좀 적응을 해나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조직학은 이제 어떤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상병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단계 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직학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해부학을 알아야 되고요. 해부학을 바탕으로 생리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리학을 배우고 났을 때 병리학을 배우게 되고요. 이 병리학을 기본적으로 해서 조직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학과 병리학을 마무리 짓고 났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바로 조직기술학 혹은 조직병리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배를 열었더니 배 안에 이렇게 커다란 시뻘건 장기가 하나 보인다.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예, 그죠? 시뻘겋더라. 몸이 크더라. 이렇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배우고 이 장기의 이름을 간이라고 한다 정도까지 하는 거를 해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그러면 간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 있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간은 해독을 하고 뭐 단백질을 만들고 물질 대사를 하고 요런 얘기들이 있죠. 요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간이 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 자, 왜 못하게 되느냐 혹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까지 가면은 병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기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까지 프로그램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조직학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학을 배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때문이에요.
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간의 사망 원인 1이죠.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은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얘기지만 늙으면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늙으면 왜 죽느냐라는 질문에 늙었으니까 죽는다라기보다는 늙어서 걸릴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이 암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주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늙어서 죽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 암은 누구나 생깁니다. 그죠? 예, 젊은 사람도 암은 생겨요.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몇 년생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만으로 20살 혹은 20살 가까이 넘었거나 아니면 19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1개에서 2개 정도는 과학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그런 암세포를 또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다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쓰고 있을 건데 컴퓨터가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고 아무리 새로 산 컴퓨터라고 다 반드시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류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 오류를 컴퓨터가 알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돌려주는 복구 프로그램 혹은 재생 프로그램들이 그 오류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오래됐다거나 너무 낡았다거나 혹은 컴퓨터를 함부로 썼다거나, 그죠? 예. 집에 있는 컴퓨터랑 그 관리되는 PC방의 컴퓨터랑 공용으로 쓰고 있는 저기 뭐야 그 은행이나 이런 관공서에 놓여 있는 컴퓨터랑 쓰여지는 그 이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컴퓨터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쓰는 컴퓨터랑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딩들이 그지 오만 야한 사이트라든지 별 신기한 사이트 다 들어가면서 다운받아라는 거 다 다운받고 클릭하라는 거 다 클릭하면서 쓴 컴퓨터랑 오류가 날 확률이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함부로 쓰거나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운동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컴퓨터를 깨끗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오류나는 프로그램은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컴퓨터가 멎게 되죠. 자, 나이가 들면은 암이 생기기 쉬운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의 몸도 여러분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돌아가거나 재창조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몸은 에러가 나고 잘못된 부분이 쌓이게 돼요. 그 부분이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뉴트럴 킬러 셀, NK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 혹은 방어 체계 아니면은 리듬 시스템을 조절하는 체계들이 끊임없이 그것들이 암이나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암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자, 사람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미생물에 감염돼서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당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뭐 미생물, 뭐 식중독 이런 아니면 코로나라도 자 감염이 됐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코로나 감염됐다라고 증명을 하면 됩니까? 그 균이 이 몸에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미생물학입니다. 미생물을 바이러스를 키워서 자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자,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시스템이 잘못됐다. 피를 뽑아가지고 피의 성분을 검사하면 됩니다. 당뇨가 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당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 소변 안에 있는 요당 수치가 높은지를 보면 됩니다. 팔 다리가 부러졌다. 관절이 문제가 생겼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의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암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하면 됩니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암을
확진이라고 하죠. 암이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암이라고 의심되는 조직을 몸에서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암을 확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예, 암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직을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서 자, 그러니까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 볼게요. 일단은 그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일례로 있잖아요. 그 암 중에 정말 독한 암 중에 하나가 그 간에서 생기는 암이 있죠. 간암이라고 일단 얘기하겠는데 간암도 여러분 간암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간에서 암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간 자체에서 암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간 가운데 보시면 담낭이 있는데 이 담낭에서 이 담관이라고 담즙이 내려오는 큰 길이 있어요. 이걸 담도라고 부르는데 이 간암이 생길 수 있고 담도암이 생길 수 있고 이 담도에 바로 붙어 있는 게 그 이자 췌장 이 췌장의 끝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셋 다 조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암이 발생해 버리면은 다 비슷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간암인데 췌장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췌장에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췌장암인데 간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담도암인데 췌장과 간암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에 말기가 돼 버리면 얘들이 전이가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다 암세포로 덮여 있어요. 자,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리나라 국민이 암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수 거의 거의 반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내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암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갔어. 그래서 간을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한 7, 8천만 원 나온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간암이다. 그러면 여러분 7,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돼요. 나머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간암 치료를 받아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당신은 간암 환자입니다라는 그러니까 보험에서 지급이 되기 위해서 간암 환자입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조직학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의사는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느냐? 간 조직을 떼서 간 조직을 보고 이거 간암이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간암이라고 확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자, 모든 증거 혈액에서 검사를 해보고 여러분 PET-CT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강 효소 화학을 활용한 CT를 찍어서 PET-CT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문진이나 여러 가지 악액질이라고 하죠. 암의 증상들 다 봐도 누가 봐도 간암이야. 간암인데 정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간암이라서 배를 열고 간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간 조직을 떼내려고 배를 딱 열었더니만은 간암이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조직이 다 암으로 덮여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간암인지 담도암인지 췌장암인지 구분이 안 가버리는 수가 생겨요. 혹은 간암이 발생하면서 이 간에 있는 효소가 간 조직을 너무 녹여버려가지고 아예 암세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누가 봐도 간암이 확실한데 의사가 간암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간암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조직 검사에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암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암은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으로 만들어진 정확하게 말하면 슬라이드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 말고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암의 특징이에요. 간암이란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게 암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조직학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요 과정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암 조직을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떼어내야 돼요. 자,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가령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늘을 깊이 찔러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은,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자, 그러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자, 살덩어리는 당연히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조직 덩어리가 아닌 살덩어리, 그러니까 조직 덩어리, 몸에서 떼어낸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슬라이드로 만드는, 쉽게 말해서 조직 표본으로 만드는, 다시 적을까요? 예, 조직을 표본으로 제작을 해서 슬라이드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직학이라는 분야는 어디냐?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슬라이드 중 정상만을 얘기하는 것을 조직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 자, 어떻게 조직을 떼어내고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어떻게 눈에 보이게끔 염색을 했는지까지는 다음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임상병리학과를 다니면 배우게 될 거고요. 그것까지 끝난 슬라이드에서 암이 아닌 정상 조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를 공부하는 학문이 조직학이에요. 자, 그리고 미리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조직을 떼냅니다. 자, 조직을 떼낼 수 있는 권한은 의사밖에 없어요. 예. 사람의 몸에서 시료를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도 못 떼고 간호조무사도 못 떼요. 임상병리사도 못 합니다. 피를 뽑을 수는 있지만 조직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의사가 조직을 떼어내면은 그 떼어진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의사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임상병리사입니다.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는 피 뽑고요, 소변 검사하고라고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암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도 임상병리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바로 조직 기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조직학을 들어갈 때는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따로 또 배우시겠지만은 일단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한 번 정도는 배우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조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니까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쉬고 오시고요. 1교시 마감을 하고 2교시에 이 조직학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